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 있는 밴프 국립공원을 그려볼 거예요. 아마 이 사진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에메랄드빛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로키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카누 같은 걸 타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호수와 나무들, 그리고 가까운 형태의 나무, 돌, 작은 사람들도 그려주셔도 되고요. 큰 산맥까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떤 거부터 하셔야 할지 아시죠? 단순화, 면적의 단순화를 시켜보시고 전체적인 화면에서 호수와 하늘, 그리고 산맥의 비율을 어떻게 나눠주실 건지 먼저 크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종이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종이에서 그려볼 건데요. 크게 보면 중앙쯤에 호수가 있고요. 대략 잡아주시고 주변에 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모여 있어요. 멀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그릇씩 다 그려주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 외곽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세요. 또 여기 실루엣도 이때는 너무 일자로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뾰족뾰족하게 외곽 형태를 대략 잡아주세요. 살짝 이렇게 가파른 느낌으로 가이드를 잡아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불규칙한 선을 사용해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강가 뒤쪽에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뾰족뾰족하게 사용해 주시고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선을 굳이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큰 면적을 구분한다는 느낌으로 작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맥도 크게 앞에 보이는 큰 덩어리 하나와 뒤쪽에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절벽들 하나 더 나오는 구간들도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옆에 단면이 보이는 부분도 임의로 작업해 주시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나무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중심 하나 선을 긋고 양쪽으로 틀이 그리듯이 선을 반복해 주세요. 중간에 돌들은 작은 원형이나 불규칙한 선들을 이용을 해서 울퉁불퉁한 느낌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전체적으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선 하나 긋고 양쪽으로 해칭이나 선을 반복하셔서 뒤쪽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같이 해주세요. 대충 잡아주시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뒤쪽 어둠들도 해칭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 직선으로 산들의 실루엣을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대략 잡았던 산들에도 중간중간 초록 나무들도 있죠. 선으로 일단은 면을 쪼개주세요.
그 중간에 절벽도 꺾인 부분 위주로 먼저 어둠을 잡아주시고 손 앞에 힘 조절해 주시면서 강약도 조절해 주세요. 선을 진하게 썼다가 얇게도 써주시고 어둠이 생긴 부분들 위주로 먼저 면을 쪼개주세요. 여기도 중심 하나 잡고 양옆으로 가지들, 잎들 그려주시고 길다란 삼각형을 실루엣 표현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대략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위쪽에 이런 산맥들도 그려볼게요. 여기 그려주신 거에 맞춰서 높낮이 하얗게 눈 쌓여있는 부분들을 기점으로 내려주시고 단 실루엣만 먼저 크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모래로 보이는 부분과 산이 구분되는 구간도 나눠주시고 대략 나눠주시고 하얀 부분을 제외하고 돌 부분을 조금 명암을 주면서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멀리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자세히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흰 면적과 절벽의 이런 수직 형태들만 잡아주세요. 이런 띠지처럼 생기는 선들도 그려주시고 하얀 부분과 조금 대비될 수 있도록 해칭으로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뭔가 비슷하거나 표현이 다 겹칠 것 같을 때는 여백을 남기거나 좀 밝음을 남기면서 차이를 두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표현을 하기보다는 임의로 밝게 남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수직 느낌의 절벽들도 넣어주시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칭으로 이렇게 단만 차이 날 수 있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쪽도 크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는 면적 있죠? 그런 면적을 먼저 패칭이나 선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시켜주세요. 나무 하나하나 그리시면 오히려 힘드시니까 면으로 먼저 나눠주세요. 그리고 조금 가깝게 올수록 이렇게 면 잡으신 거에서 나무의 실루엣 표현을 좀 더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강가에 비쳐있는 그림자도 같이 조금 그리면서 다 잡아주세요. 그림자의 크기도 너무 다 똑같게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높낮이를 좀 더 다양하게 해주세요.
대략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장 앞에 보이는 나무도 표현을 해볼게요. 거의 정중앙에 길게 있습니다. 중심 하나를 그어주시고 중앙에 있는 부분은 나무의 줄기가 살짝 두껍고요. 약간 듬성듬성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꽉 채워주기보다는 가지에 잎들을 살짝씩만 올려주세요. 대략 그려주시고 옆에 있는 나무는 좀 더 풍성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쪽은 굉장히 잎이 적고요. 내려갈수록 더 많이 그려주세요. 중앙이 줄기가 있어서 훨씬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쪽도 반복해서 실루엣의 느낌만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돌 실루엣도 높낮이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돌에 이런 표면들 움푹 들어가 있는 명암들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이런 라인들도 같이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둠의 패턴이 있죠. 그걸 먼저 스케치 하듯이 그려주시고 또 이 돌의 단면의 방향 따라서 얇은 선들도 추가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안쪽 왼쪽 어두운 부분은 크게 같이 해칭으로 어둡게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자세히 보니까 작은 카약 같은 거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앞에 사람도 있어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의 물결 약한 선들로 결들만 크게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산이나 나무가 비치는 주변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최대한 수평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평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완성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집에 색연필이나 수채화가 있으신 분들은 포인트 색감을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에메랄드 빛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이쪽 안에 한번 수채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투명한 물로 뒤쪽에서부터 물칠을 조금 한 다음에요. 코발트랑 비리디안이란 청록색 계열을 섞어서 뒤에서부터 번지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수채화 마르면 생각보다 밝아지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더 진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르기 전에 한 번 더. 대략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산맥의 어두운 실루엣까지 살짝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칭으로 어둡게 잡아놓은 부분만
조금씩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운 부분은 좀 더 어둡게. 앞에 나무의 어두움만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저는 마지막에 살짝만 하늘도 번지기로 크게 한번 이렇게 혹시 물감까지 써보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작업해 볼게요.